이번 국정조사에서 대북 송금 사건의 최대 이제 핵심은 박상용이 아닙니다. 지금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봉지욱 기자의 두 가지 특종 예고입니다. 엄청난 제보가 뜰 것 같고 민주당의 첩자도 실명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충격적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그때 처음에 다 버텼는데 근데 약간 두 명에게 저는 초점을 맞춰요. 하나는 그 당시에 왔던 변호사 중에 프락치가 있었어. 내가 알기로는 그 이화영 부지사에게 갔던 변호사 중에 한 서민석 명이 변호사 아니고 서민석 변호사 말고 다른 사람이 이제 프락치가 한 명 있었어. 그래서 그 변호사의 역할이나 그 변호사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게 사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호사 죽이기 맞죠? 위한 그 일련의 과정이었던 것 같고 누군가가 당의 뭐 뜻이다 뭐 이러면서 와가지고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서 자기를 혼란에 빠뜨렸다. 당의 뜻이라는 건 민주당의 뜻?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누군가가 했다. 그렇게 와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할 때 걱정하지 마. 네가 진술한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였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리가 없어.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검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김성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했다 되나 이렇게 한다고 이재명 감옥 안 가. 네. 그런 식으로 설득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화영 부지사를 설득할 때 논리가 네. 네가 이렇게 말해도 감옥 안 가. 그 논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에서 잘못된 정보를 줬다는 그 당의 사람을 제가 찾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 당의 사람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에서 보냈다는 그 사람. 아니 그게 저기 설주환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공개될 녹음 파일에 아니, 왜 보면 이러세요? 설주환은 민주당 사람이니까요라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설주환과 딜을 못하는 이유가 민주당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민석 변호사 당신이랑 얘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설주환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시에 있었는데 무슨 뭐 박상용이 회유하거나 이거 들은 적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주환이 없을 때만 한 거겠죠. 뭐. 그래요, 바로 그거. 네. 그래서 그날 태그 기록을 다 냈어요. 검사가 냈어요. 검사가 설주환이 들어왔다 나갔다의 그 태그 기록과 네. 설주환 말고 쌍방울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의 그 태그 기록이 다 있어요. 처리 기록이. 그 동안에는 그 검찰 측에서는 설주환이 있는데 어떻게 있는 동안에 그런 회의 협박 없었다고 하니까 설주환한테 물어봐라. 설주환이 그런 거 없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설주환이 저녁 먹으러 간 시간에 많이 이런 거 말하는 너무 거예요, 들어가지 갑자기. 말고 아니 검사 실명을 까야지 변호사 실명을 까면 안 돼. 아니 하여간 이 얘기는 뭐냐면 설주환의 주장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박상용 입에서 그렇지. 설주환은 곧 민주당이기 때문에 내가 설주환 앞에서 얘기하면 민주당이 보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죠. 네. 박상용은 또 그 서 변호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죠. 박상용 검사가 거짓말하거나 과장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가 없고 각자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각자 머리를 굴린 거지.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머리를 굴린 건데 여하간 이화영 부지사가 최종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그리고 이렇게 해도 감옥 안 간다 이재명.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자꾸 하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A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그동안에 박상영이 회유한 적이 없다는 게 계속 그들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박상영이 회유했다는 얘기는 오로지 이화영 그 믿을 수 없는 이화영의 증언밖에 없나 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이화영 부지사 얘기로는 아니다. 박상영이 나에게 직접 회유할 때 여러 가지 딜을 말하면서 거래를 제안할 때 그때 설주환 변호사 말고 A라는 변호사가 옆에 또 계속 다른 있었다. 또 다른 A라는 또 다른 A라는 변호사가 계속 있었다. 그럼 그 A라는 변호사를 또 찾아야 되겠네. 그 변호사 이름이 누군지 알죠? 근데 그 변호사는 김성태 쪽 사람이었던 거야, 말하자면. 거기서 보내준 사람이었던 거야. 오늘 김성태를 이익을 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놓고 최민희 의원을 변호하기 위해서 노영희를 보내요. 근데 그 돈을 김어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김어준의 이득을 위해서 주진우하고 김어준이 박상용하고 김성태야. 둘이서 짰어. 근데 돈을 나에게 주면서 나보고 최민희를 가서 변호를 하라 그러는 거야. 최민희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최민희 의원이 와가지고 내 변호사예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 우리 협조합시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얘기를 박상영이 앉아가지고 내가 앉아있는 이 사람의 변호인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딜을 제안하면서 꺼리낌 없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최민희 의원이 이화영 부지사인 거예요. 김성태 쪽도 이화영을 설득하려고 변호사를 투입한 거예요.
그리고 거지. 막 누구누구를 어떻게 빼줬다, 어떻게 내보내줬다를 다 읊어, 박상용이. 그 김성태 쪽에서 고용해서 이화영한테 보낸 변호사가 진실을 많이 알고 있겠네. 그렇죠. 그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 박상용이가 나 그동안에 내가 직접 얘기한 게 뭐가 있어, 이화영 거짓말이지라고 했던 그 말을 깨트릴 수 있는 이 목격자가 있다는 거지. 그- 목격자가 이 변호사라는 그 양반이 방송에 나와서 말은 안 하겠지만 수사라면 진실을 말할 수 있겠다. 수사가 제대로 되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지금 수원지검에서 그 당시에 박상용의 상부에 있었던 부장검사, 차장검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수많은 검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똘똘 또 뭉쳐가지고 묻혔겠지. 똘똘 뭉쳐가지고 어. 그 변호사를 쳐다보고 있어. 그렇겠지. 그 변호사 입을. 그 변호사가 입을 잘못 열면 자기 다 날아가니까 어. 그 변호사를 쳐다보고 있겠지. 근데 제가 볼 때 그 변호사보다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대북 송금 사건의 최대 이제 핵심은 박상용이 아닙니다. 김성태가 지금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김성태도 중요한 인물이죠. 김성태가 매우 심경의 중요한 변화를 인물이지. 일으키고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김성태가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화영 측을 만나고 아니, 싶다라고. 김성태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거짓말을 쌓아 올렸는데 쌓아 올려서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면 자기는 성공하고 풀려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재명이 끝까지 버텼어. 계엄군 보내는데도 살아남았어.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돼버렸어. 네, 김성태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접촉했다면 조만간 민주당을 향해 폭로가 나올 것입니다. 이거 판이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을 보십시오. 이것은 국가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한 수사가 아닙니다. 시장 통해서도 하지 않을 지독한 흥정이자 가족을 볼모로 잡은 비열한 인지극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 보석으로 풀어주고 추가 영장도 안 치고 공익 제보자로 만들어주겠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짜놓은 이재명 주범이라는 그림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고 당신의 아내와 가족들까지 싹 다 털어서 파멸시키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윤석열 정권의 최대 정적인 이재명이라는 사냥감을 엮기 위해 피의자의 공포심을 주고 흔든 참혹한 국가폭력의 현장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하고 받아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은 법학을 배우는 학생들도 아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이른바 독수, 독가의 원칙이죠. 그런데 법을 가장 잘 안다는 특수부 검사가 이 뻔한 불법 플리바게닝을 시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증거 능력이 나중에 법원에서 깨지든 말든 일단 언론에 측근히 이재명을 주범으로 자백했다는 거짓 프레임만 대문짝하게 던져놓으면 주권자들을 속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적 족쇄를 채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 관행의 일탈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에 민주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직권남용 중대범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모든 부분에 관여한 아직 감옥에 가지 않은 진짜 윗선을 법의 심판대로 보내 그 가증스러운 가발을 아니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